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고 계신가요? 등산은 못해도 등산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땀을 흘려야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48세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주 등산도 하고 골프도 즐겼으니까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화려한 운동이 아닌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것을요. 제가 50년간의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88세 심장 전문의 박지성입니다. 혹시 나이 들면 건강은 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 나눌 수 있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 의식적 호흡. 제가 기적적으로 깨어나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옆 병실에 95세 김만덕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저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박 선생, 하루에 몇 번이나 숨을 쉬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까지 저는 호흡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하셨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얕게 숨을 쉬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10분간 깊은 호흡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따라하기 시작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것을 10분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최신 연구에 따르면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23%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결, 장 건강관리.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비싼 약도 먹고 좋다는 건강식품도 다 먹는데 왜 자꾸 아플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약도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이 좋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8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이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40년간 실천해온 장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둘째, 식사는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밥은 씹어서 마시고 물은 씹어서 삼키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셋째,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김치나 요구르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갑자기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은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만성 변비가 사라졌고 피부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88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장건강 관리 덕분입니다. 세 번째 비결, 황금수면법.
젊었을 때 저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매일 밤 2~3시간만 자고 병원에서 환자를 봤죠. 그리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적정 수면 시간은 7에서 8시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수면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제가 40년간 실천해 온 황금수면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밤 9시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해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종이책을 읽습니다. 둘째,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중에 화장실 가는 것만큼 숙면을 방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셋째, 베개 높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깨 너비의 5분의 1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높이를 조절해서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충분한 수면이 더 중요합니다. 이 수면법을 실천하면서 저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기억력도 좋아졌으며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비결, 균형 잡힌 운동.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등산이나 격한 운동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 오시는 85세 이상 건강한 환자분들은 대부분 격렬한 운동보다 균형 잡힌 가벼운 운동을 하십니다. 제 환자 중 92세 이종석 할아버지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다 무릎이 안 좋아지셨죠. 알고 보니 과도한 등산이 무릎 연골을 손상시킨 겁니다. 노년층에게는 격렬한 운동보다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는 운동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전신 스트레칭을 합니다. 특히 발목과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둘째, 점심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꼭 공원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저녁에는 가볍게 맨손 체조를 해보세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다만 매일 하세요. 다섯 번째 비결, 마음 관리. 5년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혈압, 당뇨 수치가 모두 높았고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있으셨습니다. 약으로 3개월을 치료했지만 큰 차도가 없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잠들기 전에 혼자 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약을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할머니께 제가 실천하는 마음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깊은 숨 3번 들이마시기, 저녁에 감사한 일 하나씩 적어보기,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될까? 하시면서도 할머니는 하루하루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의 신체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2달이 지나자 불면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3달째에는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6개월 뒤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활짝 웃으시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겁고 저녁에 감사 일기 쓰는 게 하루의 행복이에요. 지금 그 할머니는 83세인데 혈압약도 최소량만 드시고 당뇨도 거의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동네 노인회 회장까지 되셨다고 자랑하러 오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실과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정은 날씨 같은 것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비결 아침 습관.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건강도 함께 나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는 TV 보다가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불규칙한 생활은 혈압, 불면증,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뭘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엽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둘째,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이어야 위장이 편안하게 깨어납니다. 셋째, 창문을 열고 10분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때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아침 산책도 하게 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비결 사회적 관계 유지. 3년 전 85세 최영호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식욕이 없고 혈압이 불안정했으며 우울감을 호소하셨죠. 진료 중에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누굴 만나러 다니겠어요? 자식들은 다 바쁘고요. 그때 저는 할아버지께 우리 병원 1층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건강한 노후 모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꺼려 하셨지만 결국 참석하셨죠.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운동도 하며 가끔은 소풍도 가셨어요. 6개월 후 할아버지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식욕도 돌아왔으며 우울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임에 총무를 맡으셔서 회원 관리와 행사 계획을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75% 더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병과 치매 발병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비결 취미 활동.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는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해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에는 많은 분들이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끼십니다. 취미 활동은 이런 빈자리를 채워주는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도 높아지며 우울한 감정도 줄어듭니다.
취미 활동의 또 다른 장점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해보세요. 각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다양한 취미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배움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건강한 노후를 위한 8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습관들은 제가 48세에 쓰러진 후 40년간 직접 실천하며 효과를 경험한 것들입니다. 제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많은 의사들이 제게 은퇴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88세인 지금도 현역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호흡하고 장 건강을 챙기고 규칙적으로 숙면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마음을 잘 관리하고 건강한 아침 습관을 만들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즐거운 취미를 가지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경험상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관절 건강을 위한 특별한 비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